2024년 가톨릭대학교 입문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과거 연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어문론독 모든 영역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얻어갈 점이 너무나도 많은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가톨릭대 원서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 9월과 같은 지금 시기에 또는 가톨릭대를 풀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반드시 풀 것을 권장하는 대학입니다. 이번 24년도에서는 22년과 23년에서의 내용 일지 추론에 관한 유형보다는 단일 독해에서 주제 제목에 관한 비율을 높였고, 그렇기 때문에 22, 23은 내용 일지 추론에 관한 연습을, 이번 24년은 주제 제목에 관한 연습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의 논리는 단연코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학교 등과 같은 상위 대학에 견주어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3년에서는 우리가 주제 기반형과 근거 기반형에 관한 출제 논점, 그리고 전개 방식에 관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면 24년에서는 22번, 26번에서의 주제 제목 유형에서 정답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지에서 왜 오답인지 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번과 다시 한 번 더 26번에서 각각 주제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당시 본인도 이 부분을 느꼈는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24년에서의 독해는 단 한 지문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예쁜 지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31번에서 40번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으로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내년에 제가 또 교재를 매년 개정하니까 글의 원리와 또 심화 유형 이런 부분들에 아주 좋아서 또 개정하면서 수록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저에게 지문이 좋고 뭐 예쁘다 이런 말은 배울 점도 많고 또 문제도 좋고 지문도 좋다라는 말인데, 반대로 이 말은 여러분에게는 난도가 꽤 있어서 오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오늘 수업에서 가톨릭대학교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성균관대학교에서의 미리고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성균관대만의 시그널 중 하나인 이 문단 나누기와 관련해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두었으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는 대학에 있어서 주제 제목과 관련해서 또 독해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길 바라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에서 우리가 눈에 띄어야 될 부분은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부정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이 눈에 띄면 좋겠다. 우리가 순접의 4요소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건 부분은 제가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형 공략을 통해서 순접의 4요소를 모두 공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순접의 4요소가 뭐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접의 4요소 3, 2, 1. 자, 분사, 분사구문, 관계사, 그리고 부정사, 마지막 전치사. 자,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세 가지는 누구? by ing, in ing, on ing.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나온다면은 주절의 성분들과 순접의 관계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가스 배출량에 관련해서 빈칸할 도덕적 의무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런 가스 배출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완화하기 위한 요소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몇 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일단은 같은 철자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어휘형 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어휘형 논리에 관련된 주요 출제 학교가 뭐 세종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이런 학교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 그러면 결과값이 될 것이고 뒷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이 되겠죠. 자, 박물관에 재정상 빈칸한 상태래요. 뭐 때문에? 이 방문객 수가 떨어졌고 또 지금 정부 보조금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형용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단어에 어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자, 그러고 나서 근거가 뭐가 있을지 먼저 봤을 때 빈칸 전후로 봤을 때 먼저 but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좋겠죠. 우리 but이란 부분은 전후 관계가 역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구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연구, 실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뒷부분이 중요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 성격 특색은 꽤나 stable, 우리가 stable처럼 안정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은요, 뭔가 동요하지 않고 남들의 말에 변치 않은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some과 반대될 수 있는 others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정적이지 않고 동요하고 변하는 성격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중 변할 수 있는 선택지에 관한 부분은 malleable 2번 정도가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부정사가 지금 또 두 번째 단서로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2번인 걸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서로 손가락질도 하고 또 화가 나는 이런 제스처를 하는 것은 자, provoke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뭐를 유발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원인과 결과값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뭐뭐를 초래하다, 유발하다, 뭐 발생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이런 모든 표현은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논리에서는 인과 부분으로서도 중요도가 높아져요. 자, 반대로 우리 독해에서는 내용일치 추론에서 인과 부분이 나오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과가 특히나 이 내용일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외울 때 저는 단어장에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휘 교재에서도 뭔가를 유발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사가 정리돼 있죠. 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논리 독해에 관한 관점도 단어책에도 표시를 해 두는 건 어떨까요? 그만큼 또 봐도 문제로 마주하면은 결국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이 provoke와 관련된 인과를 뜻하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affect 이런 거는 너무 쉽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그런 표현들 말고 이런 식의 뭐 trigger, provoke, bring about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화가 나게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단서로서 end도 눈에 띌 수 있지 않을까요? 뒤에 일어나는 감정적 폭력이라는 거는요. 당신을 파괴의 충으로 모두 휘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어조에서는 부정적인 어조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서는 어휘형 논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답은 3번 반감, 적대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넘어가서 아마 이 문제를 틀리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3자입니다.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우리가 또 여기는 단서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던져줬던 게 독립된 제3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제3자가
관여하더라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범주에서 중립이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중립이라는 부분들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떠오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체육회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정부 산하기관에 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대한체육회와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은 독립된 주체로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최 측들이 다 제3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문장에서는 교황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 각 왕국들 사이의 논쟁들을 뭐 할까? 어떤 편향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주체는 중립적인 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논리적인 것보다는 어휘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4 번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6 번에서 10 번으로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1 번에서 4 번을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선택지의 문제 유형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단연코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에서는 주격이 불완전한 동사만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 뒤에 있는 문장 성분에서는 불완전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누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6번 문제를 정답을 고르면서도 반신반의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쉽게 나올까?' 이러면서. 하지만 정답은 2 번이다. 7 번. 이 문제는 올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별표해 두시고 올해 빈칸 채우기가 출제될 수 있는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외대 이런 학교들에 또 서울예대도 있겠죠. 이런 학교들이 모두 이 빈칸 채우기에 관련된 유형들은 충분히 또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사와 준동사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겠습니까? 동사와 준동사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될까? 이 부분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동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준동사가 들어갈지 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기준은 바로 동사의 수입니다. 우리가 준동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동사가 있으면 그다음에 우리 누가 들어가죠? 당연히 이제 동사가 있음을 전제로 준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준동사라는 부분들에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뭐 동사 자체만 나와도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바로 여러분 접속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문제 유형에서 동사냐 준동사냐 이 부분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장 성분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A study found that 지웁니다. 지웁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것만큼은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지금은 found 대절일 때 이때 대절이라는 문장 성분의 역할은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먼저 주어 자리로서 대절의 주어 자리로서 runner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식 성분으로서 처리하는 게 먼저죠. 자, 그래서 처리를 하고 if가 나왔으니 또다시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랬더니 아이고 이 자리는 runaway 동사가 들어갈 자리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사절 접속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자리로서 runner를 잡았다면 이제 서술어로 동사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먼저 3번과 4번은 지워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1번에 s가 붙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1번의 수일치가 되려면 runner에 s가 들어가 있었으면 안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이 아니죠.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도 순간 당황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단은 문장을 완성시키는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일단 and 뒤에요. 자, 우리가 and 뒤에 밑줄이 있거나 이거는 빈칸 채우기든 아니면 오류찾기든 상관없죠. 무조건 병렬부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컴마라는 부분에서 A, B, and C입니다. A, B, and C예요. 그러면 분명히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1번은 지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때 and가 누구랑 병렬되나 봤더니 이 can affect 동사와 병렬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동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번과 4번은 동사가 될 수 없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나 7번이나 둘 다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단 저는 본능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바로 from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또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죠. stem from이라는 표현,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비롯되다, 기인하다라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result from과 동의어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뭐 derive from 이것도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있으면 그러면 일단 접속사 없을 경우에 우리 분사 자리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from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자동사라는 걸 안다면 분사로서 stemming from이라는 게 나와야 됨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가톨릭대학교에서 만약 문법에서 틀린다면 저는 10번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이 3번을 고르고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본인이 3번을 골라서 틀렸다. 그리고 왜 3번을 골랐는지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면 잘 틀리셨습니다. 틀린다면 이런 문제를 틀리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1번과 2번을 골랐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and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굽니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죠?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near ring 이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부분도 현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앞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병렬되는 시제는 적어도 과거로 이어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지워야 되는 겁니다. 3번과 4번은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에서 인팩트 지우고 그리고 수식 어구까지 다 지워본다면은 결국에는 주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code 이 친구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뭐 대구인가? 저도 모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81만 톤이라 그랬을 때 오케이 부분사 관점이니까 부분사는 당연히 어디에 수일치를 맞춰서 뒷부분에 맞춰서 어차피 수식어구가 있었으니 만약 수식어구를 지워본다면 이렇게 지워본다면 동사에 들어갈 자리는 순접이 되겠구나. 아, 그래서 is gone. 됐네. 정답은 3번이네. 그러면 틀렸어요. 왜? 야, 이게 진짜 치사한 게 여기 보시면 수식 어구 내에서의 수일치 누구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수일치를 맞출 때 여기에 맞추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일치가 이미 복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일치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되어야 된다? 복수가 되어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have gone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틀렸어? 얘는 수일치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야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 문제가 과하다. 그래서 만약 여러 번 틀렸다면은 괜찮게 틀렸습니다. 다만 틀리더라도 1-2 번을 틀렸다는 건 애초에 첫 번째 빈칸에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1-2 번을 소거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3 번을 골랐을 때 의미 있게 틀렸다라는 부분이지 1-2 번을 골랐다고 해서 잘 틀렸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틀릴 게 있고 안 틀릴 거를 구분하면서 또 하나 더 맞추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논리와 그리고 문법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20 번까지 정말 논점으로도 가득한 한번 논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숨만 한번 고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11번 문제부터 보면 정말 논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기준점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논리는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 또는 한양대학교에서도 이런 식의 논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거에도 그렇지만 늘 가톨릭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상위권 대학을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만 쓴다 해서 그 대학만 준비하지 마시고 가톨릭 대학교를 쓰지 않더라도 저는 반드시 가톨릭 대학교의 문제를 꼭 풀어보면서 어떤 점을 정말 얼마나 배워갈 점이 많은지 좀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 후에 다음 생장기까지는 땅이 빈칸합니다. 도대체 그 다음 생장기 동안까지 땅이라는 건 뭐 할까? 빈칸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지금 기준점을 본다면 위아래를 한번 요렇게 볼 되겠죠. 요렇게. 저는 첫 번째 눈이 너무 크게 띄었던 거는 before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before. 자 그래서 첫 번째 enclosure 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이런 땅들이 수많은 산재된 구획들로 존재합니다. 개인 경작자들의 통제 아래서 오로지 생장기 동안에 그리고 수학기 동안에는 인제 완고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다음 생장기 동안에는 빈칸한 상태로 둔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인클로저 전에 뭔가 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읽어도 앞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없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가 하나 나오죠. 누구? 자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는 바로 이 뒤에서 enclose 하는 건 땅을 enclose 하는 것은 라고 말하는 순간 before와 after라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before, after 관련해서 우리는 관계를 볼 때 어떤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대조관계라고 느낄 수 있겠죠. 땅을 enclose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이 개방된 땅의 구역들에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를 막는 거예요? 바로 공동의 방목 행위를 막고 이것에 관한 다른 권리들도 막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인클로저 한다는 내용 자체는 울타리를 쳐서 그죠? 뭘 막는 거예요? 공동의 행위를 이제 막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막는다 그랬죠. 자, 원래는 분명히 산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인클로저 한 뒤에는 더 이상 뭘 못하게 하더라. 이제 독립되고 개인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전 단계에서는 공용이었고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뭐 그냥 슈안지로 냅둬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또 2번에 있는 자, 땅 소유주들의 개인의 사용을 위해서 보존됩니다. 여러분, 2번을 골라서 틀리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2번에 관한 선택지는 인클로저 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클로저를 한 부분에 대한 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2번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인클로저 된 다음에 대한 부분이어서 정답이 안 되고요. 3번은 아예 무관하죠. 마지막 남은 선택지 하나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At the disposal of라는 표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의 이런 표현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표현 자체가 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을 다시 한 번 더. 방목을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이런 마을의 가축과 다른 목적으로부터. 그쵸? 공통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관한 정답은 몇 번임을 우리 4번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도 너무나도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기준을 봤을 때 먼저 여기서부터 읽겠죠. 독서에서 빈칸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지속적인 실패 형태를 피하기 위한 빈칸이 있답니다. 도대체 그 빈칸이 뭘까라고 보면서 저는 기준을 빈칸 앞뒤로 잡아보는데 저는 요렇게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노라는 부분이 나 좀 봐. 나 좀 봐. 요렇게 좀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이랄까. 자, 보시면 어떤 리더들도 우리가 worth one third라고 하는 거는 본분을 다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필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수정을 해 본다면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런 표현 또는 밥값을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nce, worth, once while to 부정사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리더들은 아웃사이더에게 아웃사이더에게 자신의 주요 무언가를 여기 이 단어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들을 대신해서 선택하게끔 두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by the same token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죠. 리더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의 책을 선택하게끔 두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다? 아,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뤘던 두 문장 논리나 마찬가지겠구나. 지금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리더들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맡기자. 이 말은 다르게 본다면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서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에 관한 게 필수 전제 조건이야 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는 단서를 표시한다면 요렇게 선택하게끔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의 책을 선택하게끔 두지 않을 거야. 그 부분을 요약할 수 있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능력을 고르는 건 아니고 지금은 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게 뭐예요? 바로 자주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12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범위한 토픽에 관련돼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타인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끔 냅두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라는 표현은 여러분 매개 변수라고 사전에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영어에서는 주로 조건이나 자격, 규칙, 한계와 관련된 부분들로 주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별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를 볼 때 저의 이목을 끌었던 건 첫 번째, if.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만약 빈칸 뒤에 또는 문장 가운데 있다라는 행위 자체는 뭐를 시사하죠? 앞문장에 관한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관련해서 정답의 단서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돼요. 바로 if 이하의 이 부연 설명을 요약하면 정답이 도출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부분은 바로 however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however 그 자체만 봐서는 그 뒤부터 읽기보다 도대체 어떤 부분과 대조되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parent 여기서부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부모가 상호성이라는 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의 양육이 이후에 가까움으로 다시 될 것이라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호성이라는 기대가 빈칸할 때는 충족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언제 상호성이 충족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다? 언제 상호성이 자, 상호성이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떠오른다면 이 부분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단서가 앞부분만으로는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if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어진 문장에서 의식주가 만일 충분히 제공된다면은 그러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보장될 것 같아. 보장될 것 같아. 자, 일단 리갈 델리스 같은 경우는 구제 불필요하죠. 뭐뭐와 상관없으니까. 나데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뭐 보장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라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만일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관한 행복까지 길러야 한다고 예상된다면은 좋든 싫든 그러든 말든 부모는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경험하는 불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은 부모가 의식주만을 주는 부분인 게 맞는지 아니면 자식의 행복까지 주어야만 상호성에 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에 관한 요소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상호성에 관한 요소는 언제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요소를 모두 아울 수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 뒤에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어떤 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자식에 관련돼서 상호성이란 부분이 의식주만을 제공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행복까지도 다 챙겨줘야 되는 걸까? 그 부분이죠. 그거를 뜻할 수 있는 선택지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양육이라는 한계가 애매할 때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한계가 애매하다라는 게 풀어 써보면 뭐예요? 의식주만 제공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자식이 행복하다라는 것까지를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는 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호혜성이라는 게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 경제 고난, 세대 차이 다 무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아예 무관한 부분이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정도 하나만 있었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자, 일단 먼저 볼 때 자, 이 체계가 당연히 앞을 봐야 되겠죠. 체계가 뭔지 알기 위해서. 빈칸. 그러면 일단은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 이제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또는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가톨릭대 연습하실 때 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또 서울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리들이. 자, 먼저 저는 이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주목을 끄는 거 잘 모르면 대명사 찾아라. 자, 싱가포르가 투자를 격려한대요. 이런 삼성과 같은 회사로부터. 그리고 인제 뭐 주거, 교육, 다른 사회 서비스에도 다 이제 투자를 해 왔대요. 이런 체계는 빈칸이랍니다. 아직 빈칸에 관련해서 정답에 관한 명확한 단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진 부분에서 정부가 뭐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을 조작할 수 있대요. 선거 과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라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은 누구와 같은 색? 시스템과 같은 색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조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파들이 결코 의회에 상당한 수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따지면 앞부분에 관련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똑같은 말이죠. 자, while이 나왔지만 while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절이 중요합니까? 주절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디가 주절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타인들은 어디에 반론을 제기합니까? 이 시스템 때문에 빠른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하고 두드러질 만한 부패가 없는 사회까지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뭐에 관한 이 주황 색깔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뭐에 관련돼서 지금 이 체계 자체가 뭔가 공정하지 않구나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far from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쵸. 민주주의는 평등인데 뭔가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할 수 있겠죠. 2번처럼 포괄적인 지배를 추구한다. 이거는 평등과 관련된 부분이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투명성을 추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린다면은 그러면 아마 굳이 고르면 4번을 골랐을 텐데 지금 정치 규제에 관련해서 저항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 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하지 않다. 이와 어울릴 만한 단어를 고르면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답이 1번이 될 수 있겠죠.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15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틀린다면은 2번 선택지를 가는 수험생들의 비율이 꽤나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15번에 대해서 reveal이라는 부분을 고르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점을 저는 잡을 때는 먼저 instead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어차피 나데이 법비 개념이기 때문에 인스테드 뒷내용이 중요하기 시작하죠. 자, 미국인들은 어떤 관행을 이제 하고 있대요? civil inattention이라고 부르는 관행을 언급한대요. 자, 색감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civil inattention이라는 표현을 미묘하고 섬세한 관행인데, 자, 그 관행에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빈칸이죠. 됐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타인들을 단지 충분한 아이 컨택을 해. 그들의 존재를 빈칸하니까. 그러니까 reveal 아주 괜찮은데 딱 2번 골라. 그리고 틀립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3번은 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부과하다, 강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리빌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존재를 드러내다라는 부분으로 만약에 해석만 해서 고른다면은 단언코 단어만 열심히 외워서 논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논리는 단어만 알면 다 맞춰.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국어력도 돼야 되고요. 단서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지 논리를 제대로 알 줄 알거든요. 단어만 안다고 하면 왜 우리가 논리를 따로 공부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레빌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보통 언제 상대방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거나 알리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지금 civil inattention, 그러니까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는 부분에 또 미묘하고 섬세한 행동에 표시를 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예의 바른 무관심이에요. 그냥 행동이 아니라 미묘하고 섬세한 행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잠깐 상대방의 존재만 인식을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관심을 다시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순간에는 관심을 철회해야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처럼 feel, acknowledge 이런 표현처럼 상대방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과도하지 않는 눈맞춤 정도로 표현한다라고 의역을 하면 되겠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되면 안 돼요? 특정 빈칸으로부터 뭐 되지 않도록, 걸러내지 않도록, 골라내지 않도록. 만약에 골라낸다는 거는 이목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빈칸에 대해서는 누가 닫을 수 있어요? interest, attention, curiosity 이게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resistance라는 저항이라는 건 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리에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civil inattention이라는 표현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또는 지하철을 탈 때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을 뚫어져라 보려고 마주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빈자리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가볍게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뚫어져라 봅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존재 정도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눈을 피하죠. 그거를 우리가 예의 바른 무관심, 미묘한 관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veal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reveal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에 4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표시를 해 두시고 복습을 하실 때 또는 다른 어떤 학교이더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원래 중앙대학교거든요. 중대 작문논리의 유형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표시를 해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후에 리빌이라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만약 내가 2번을 골랐다면 나는 왜 골랐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자, 먼저 문장을 보게 되면은 예술에서의 인간은 또는 남성은 빈칸입니다. 사람들은 빈칸입니다. 그러면 예술에서 사람들이 뭐 할까? 이것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저는 눈길을 끌었던 게 처음에 이런 아트도 보이고 이런 아트도 보이는데 일단 저는 어디에서 여기 however가 이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 너무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먼저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막 잡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어진 빈칸에 대한 중장문 논리 같은 경우는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가 어디를 기준점을 잡을지에 관련된 생각이 먼저 돼야 돼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어떤 요소가 최악이야?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자,
요런 것도 막 눈에 보이면 좋겠죠. 질의응답에서는 대답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저는 그래서 however 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술 중요하잖아요. 예술이라는 거는 뭐다? 아, 데코레이션 그 이상이래요. 데코레이션 이상이구나. 자, 그다음에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아, 그 안에 있잖아. 의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래요. 의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래요. 자, 일단은 한 번 더. 예술은 우리에게 예술을 우리 나왔는데. 자, 예술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뭐 하게끔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게 해 준대요. 의사소통할 수 있게.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봐야죠. 제가 여기 왜 표시하겠습니까? 의미가 있다면서 의사소통할 할 수 있게 만든다면서 지금 A와 B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부분에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림은 예술이죠. 근데 이게 천 마디의 글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 이게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근데 뒤에 또 누가 있어? 나도니 A, 버덜스 B. 어디가 중요합니까? 버덜소 뒤가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런 의미라는 부분들이 뭐도 가지고 있더라? 상징적으로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린 뭐와 뭐를 의미적인데 그게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거야. 그런 선택지대가 몇 번입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갑자기 1번처럼 그의 천재성과 성격에 짐을 지게 된다? 이상한 말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들의 모양이 거의 또는 아예 없어?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와? 완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죠. 3번. 왜? 정말 문제를 깔끔하게 단서를 잡았다면 뭐가 보여야 돼요? 상징의 발명가구나. 우리 심벌레이라고 얘기했었죠. 복잡한 사상이라 하지 마시고 복잡한 사상이 아니라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 의미를 전달하는 거구나.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정답을 잘 못 골랐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정답이 안 나온다면은 뭐를 잡고 이 부분의 범주를 잡고 상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범주를 잡고 올라갔을 때 공통점을 찾으면 된다는 말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랬을 때, 자, 빈칸에 관련된 부분을 가니까 시작하자마자 단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단어는 어디 뿌리를 둬? 직접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대요. 자, 그러면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건 스페셜하면서 진짜 이 더 큰 이슈에 관한 논의에 감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개인의 경험이라는 걸 거꾸로 보면은 또 요렇게 되는 거죠. 어이구, when이라는 게 나왔네. 우리 when이라는 부분 자체가 앞문장에 관련된 부연 설명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직감이 안 오면 또 보면 read고 여기서 read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16번과 17번 문제가 사실 글이 쓰여져 있는 부분은 다르지만 뭐는 A, B라는 부분에 관한 패러프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말 중에서 뭐만 고르면 돼요? 경험에 관련된 말만 고르면 되겠죠. 자, 다음 중 경험에 관한 말을 고르면 몇 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소는 몇 번이? 우리 일반적인 요소가 눈에 보일 수 있더라.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7번의 1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이 하단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뭘 보여준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자발적인 도시 성장이
빈칸하는지에 대한 예시래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보면은 자, 일단 도시 성장이라는 게 A가 될 것이고 빈칸이라는 게 B가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도시 성장이 빈칸임을 보여줍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디스 위에 나와 있는 요소는 예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예시의 출발선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for이란 부분부터 점 찍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아, 얘는 기준을 잡을 때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시를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고르면 되죠. 자, 예를 들면 정말 거대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이게 누굴 받아오는 겁니까? 그대로 따지면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대로 받아보죠. 자, 이 도시는 여기도 한번 뺄까요? 굳이 우리 이런 수식어구가 필요 없죠. 왜냐면 요약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수식 성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장의 힘에 이끌려. 그죠? 얘는 자발적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시장의 힘에 이끌려. 자발적. 자, 얘는 어떻게? 시장의 힘에 이끌려. 이미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 있다. 그랬더니 외부의 힘에 이끌렸더니 뭐라 불러요? 아, 그랬더니 여기서 인프라의 난제, 환경 악화, 자원의 불균등한 접근 이런 걸 초래한대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자발적인 도시 성장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부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더라. 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려면 몇 번에서 지금 뭐 동질화에 관련된 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도시 성장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 아예 무관한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아마 2번 고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니즈와는 아예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갑자기 균등한 분배를 보장을 어떻게 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쵸? 4번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16번과 17번과 19번에 관한 문제가 문제의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다들 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죠? 자, 그 관행이라는 게 플랫폼에 수익을 가져다 준대요. 그렇지만 빈칸이 있어.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까지는 알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자, 제가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빨간색으로 일단 칠할게요. 이 관행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자, 기준을 그러면 어디서 잡을까 생각했을 때 위아래를 보니까 일단 밑에는 정치 전략가가 너무나도 크게 있으니까 됐고 위에서부터 본다면 저는 여기 플랫폼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플랫폼이 다시 한번 더 플랫폼이 새로운 양의 침입적인 정보를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인터레스트, 초이스와 관련된 걸로부터 모아요. 그리고 이것은 캠페인에게 마이크로 타깃 광고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메일 보내고 뭐 해주고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이 광고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할 중요하게 역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 관행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관행이라는 것은 앞 문장에 있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받아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때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앞 문장에서 플랫폼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미세 타깃 광고를 하게끔 해주는 그걸 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빈칸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뒤를 더 봐야 되겠죠. 자, political operative, 정치 전략가. 우리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아직 미국의 대선 진행 중이잖아요. 자, 정치 전략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선거 캠페인이나 뭐 또는 정치 전략을 수립하는 거, 홍보 활동 같은 것들을 이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을 정치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정치 전략가들이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것을 배치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받아와야 돼요. 이런 세밀한 타겟팅이 뭡니까? 이 프랙티스를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의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의도는 바로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투표율을 어떻게 하는 거야? 투표자 수를 낮추게끔 의도하는 거야. 일부러.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뒤를 보시면 자, 플랫폼의 설계는 타겟팅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뭐를 극단주의를 조장할지도 몰라.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우려스러운 내용까지도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그럼 여기는 무슨 색으로? 주황 색깔이 될 수 있겠죠. 뭐뭐와 유사한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후보자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보단 누구? 상처를 입힐 수 있어.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내용이? 이 주황색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갑자기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닌데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2번 하나죠. 왜? 정치 조작과 그렇죠. 정치 조작을 통해서 부정적 메시지와 극단주의와 우려스러운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거 좋아요.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그렇지만 3번과 4번은 왜 오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글이 소수민족 집단에 관련된 글입니까? 또는 단순히 선거 캠페인을 위한 비슷한 사람들을 거의 못 오게 하더라. 단순히 이런 부분입니까? 이 빈칸에 관련해서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만 있다. 2번만 있다. 나머지는 아예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9번 아니죠. 이제 20번인가요 벌써?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20번인데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장문 논리를 오면서 제일 쉬웠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떤 문제와 똑같냐면은 우리 12번 논리에서 제가 부문장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거의 색깔 맞추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맨날 퍼즐 맞추기, 색깔 맞추기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자, 보시면 지금 빈칸 자체를 보면은 어 어디서부터? yet부터 볼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 계층들은 노동자 흑인 사람들은 어 리조트에 빈칸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흑인 사람들은 리조트에 뭘로 왔을까? 자, 그랬더니 여기서 전문가에 따르면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똑같이 흑인 남성들, 여성들의 수가 그렇죠? 트래블링 똑같이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써? 지금 웨이터, 집사, 짐꾼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까? 갑자기 슈가 허브를 다각화시키는 겁니까?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뭘로써? 직원으로 왔겠구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4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만 보더라도 빈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바탕으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우리가 1차 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21번에서 40번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잠시 후에 가톨릭대 2차 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